조선시대 어느 평화로운 시골 마을에 현우라 하는 머슴이 살고 있었으니 하루는 이른 새벽 현우가 일터로 향하던 길에 길가에 쓰러져 의식을 잃은 여인 하나를 발견하였느니라. 그 여인은 남루한 옷차림새에 필시 무슨 병고를 당한 듯 하였더라. 여인의 얼굴에는 흙먼지가 묻어 있었고 가녀린 팔목에는 긁힌 상처 자국이 선명하였다. 현우가 염려되어 여인을 흔들어 깨워보았으나 여인은 미동조차 하지 않았다. 조심스레 맥을 짚어보니 다행히 숨은 붙어 있었느니라. 주위를 둘러보았으나 이른 새벽이라 인적조차 드물었다. 이대로 차가운 길바닥에 둘 수는 없는 노릇이라 여긴 현우는 잠시 고심하였다. 이를 어쩐다. 관아에 알려야 하나. 허나 지금은. 잠시 망설이던 현우는 결국 여인을 돕기로 마음먹었다. 비록 가진 것 없는 머슴의 신분이었으나 사람의 도리를 외면할 수는 없었다. 그는 여인의 연약한 몸을 조심스레 일으켜 등에 업으니 여인의 차가운 숨결이 목덜미에 느껴졌다. 부디 별일 아니셔야 할 텐데. 현우는 무거운 발걸음을 옮겨 자신의 누추한 초가집으로 향하기 시작하였느니라. 새벽 안개가 자욱한 길 위로 그의 걱정 어린 그림자가 길게 드리워졌다. 여인을 딱하게 여긴 현우는 결국 자신의 집으로 발걸음을 향했으니 집에 당도하니 마당을 쓸고 있던 현우의 어미인 박씨 부인이 아들이 생면부지에 여인을 업고 들어서는 것을 보고는 크게 놀라 비를 떨어뜨렸느니라. 아니, 현우야. 이 새벽에 웬일이며 등에 업은 이는 누구인 게냐? 몰골이 말이 아니구나. 현우가 숨을 고르며 길에서 여인을 발견한 자초지종을 어미에게 아뢰니 박씨 부인은 딱한 표정을 지으면서도 아들의 마음 씀씀이를 헤아렸더라. 모자는 황급히 함께 여인을 방 안으로 옮겨 눕히고 젖은 옷을 갈아입힌 뒤 따스한 아랫목에 자리보아 눕히고 두터운 이불을 덮어주며 정성껏 간호하기 시작하였더라. 박씨 부인과 현우의 정성 어린 간호 덕분인지 며칠 만에 여인은 가까스로 의식을 되찾았느니라. 따스한 온기와 아궁이에서 타는 장작 냄새, 그리고 희미하게 들어오는 새벽빛 속에서 여인은 천천히 무거운 눈꺼풀을 들어 올렸다. 눈앞에는 낯선 초가집에 검게 그을린 석가래와 자신을 염려스레 내려다보는 박씨 부인과 현우의 얼굴이 보였다. 여인은 여기가 어디인지 자신이 누구인지 전혀 기억하지 못하는데 깊은 혼란에 빠진 눈으로 두 사람을 그저 멍하니 번갈아 쳐다볼 뿐이었다. 머릿속은 마치 백지장처럼 하얗게 비어 아무리 애를 써도 아무것도 떠오르지 않았다. 마침내 그녀가 가냘프고 떨리는 목소리로 힘겹게 입을 열었다. 제가 왜 여기에? 여기는 어디입니까? 도무지 아무것도 기억이 나질 않습니다. 여인은 괴로운 듯 미간을 찌푸리며 자신의 머리를 감싸 쥐었다. 박씨 부인이 안타까운 눈길로 여인의 손을 잡았다. 아가, 정신이 드는 게로구나. 너무 애쓰지 말거라. 길가에 쓰러져 있는 것을 우리 현우가 발견하고 이리로 데려왔단다. 기억을 잃은 모양이니 우선은 몸부터 잘 추스르는 것이 먼저다. 아무 걱정 말고 여기서 편히 지내거라. 여인은 고마움과 불안감이 뒤섞인 눈빛으로 모자를 바라보았다. 보살펴 주셔서 감사합니다. 허나 저는 제가 누구인지조차 다만 어렴풋이 제 이름이 지연인 것 같다는 생각만 희미하게 듭니다. 그 후로 여인은 지연이라 불리게 되었다. 비록 자신이 누구인지 어디서 왔는지 전혀 알지 못하는 막막한 처지에 놓였지만 지연은 현우 모자의 따뜻한 보살핌 속에서 조금씩 기력을 회복해갔다. 기억을 잃고 의지할 곳 하나 없는 신세였으나 본디 심성이 곱고 부지런했던 지연은 그저 누워 신세만 지고 있을 수는 없었다. 몸이 조금 움직일 만해지자 그녀는 박씨 부인을 따라다니며 서툰 솜씨로나마 부엌일을 거들기 시작했다. 아궁이에 불을 지피거나 나무를 다듬고 마당을 쓰는 등 작은 일이라도 찾아서 하려 애썼다. 손에 익지 않은 일이라 실수를 하기도 하고 때로는 물건을 떨어뜨리기도 했지만 그럴 때마다 미안함과 고마움이 뒤섞인 표정을 지으며
더욱 열심히 손을 눌렸다. 그녀의 서툴지만 진심 어린 몸짓 하나하나에는 어떻게든 이들의 은혜에 보답하려는 간절한 마음이 담겨 있었느니라. 시간은 물처럼 흘러 어느덧 들판의 곡식이 황금빛으로 물드는 풍요로운 가을이 깊어갔다. 그 사이 지연은 현우 모자의 따뜻한 보살핌 속에서 기력을 완전히 회복하였으나 머릿속을 하얗게 지워버린 기억 상실은 여전하여 여전히 자신이 누구인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는 상태였다. 그럼에도 그녀는 초가집에서의 소박한 생활에 제법 익숙해져 이제는 박씨 부인의 살림을 곧잘 거둘 뿐 아니라 밭을 나가는 현우를 위해 정성껏 점심을 준비하기도 하는 등 집안의 일원으로 자연스레 녹아들고 있었느니라. 하지만 가끔 마루 끝에 홀로 앉아 먼 산을 바라보며 깊은 시름에 잠기거나 밤하늘의 달을 보며 눈시울을 붉히는 그녀의 모습은 곁에서 지켜보는 현우의 마음을 아프게 하였다. 본래 마음이 순박하고 착하기 그지없는 사내였던 현우는 그런 지연의 모습을 묵묵히 지켜보며 점차 다른 감정을 키워나가고 있었다. 처음에는 그저 안쓰럽고 가엾은 마음에 시작된 동정심이었으나 함께하는 시간이 길어지면서 그 마음은 어느새 연모의 정으로 변해가고 있었던 것이다. 함께 밥을 먹고 함께 마당을 쓸고 텃밭의 채소를 함께 가꾸는 일상의 순간순간들이 현우에게는 더없이 소중하게 느껴졌다. 어느 맑은 가을날 현우는 냇가에서 빨래를 하고 있는 지연의 모습을 멀리서 보게 되었다. 흰 빨랫감이 햇살 아래 눈부시게 빛나고 그 옆에서 방망이를 두드리는 지연의 모습은 한 폭의 그림과도 같았다. 현우는 저도 모르게 발걸음을 옮겨 그녀에게 다가갔다. 그는 멋쩍게 웃으며 입을 열었다. 지연 씨, 빨래하는 모습이 하도 고와서 나도 모르게 발길이 이리로 향했구려. 그 방망이질 솜씨가 날로 느는 것이 이제 우리 어머니도 한 수 접어야 할 듯합니다. 지연은 갑작스러운 현우의 칭찬에 살짝 놀란 듯 붉어진 얼굴로 방망이질을 멈추었다. 그녀는 수줍게 고개를 숙이며 대답했다. 현우 씨도 참 놀리지 마십시오. 아직 어머니께 비하면 새의 발에 피인 것으려. 그저 신세 지고 있는 처지에 뭐라도 도움이 되고 싶어 애쓰는 것뿐입니다. 놀리는 것이 아니라오. 진심으로 하는 말인데 이 맑은 냇물에 비친 지연 씨 모습이 어찌나 어여쁜지 가던 길마저 잊을 뻔하였소. 혹 하늘에서 내려온 선녀가 아닌가 잠시 착각하였지 뭡니까. 현우는 평소에 그답지 않게 제법 용기를 내어 속마음을 내비쳤다. 그의 진솔하면서도 낯간지러운 말에 지연은 더욱 얼굴을 붉히며 어쩔 줄 몰라 했고 그런 그녀의 모습이 현우의 눈에는 더없이 사랑스러웠다. 어색한 침묵 속에서 냇물 소리와 빨래 방망이 소리만이 들려왔지만 두 사람 사이에는 말없이 오가는 따스한 기류가 감돌았다. 그날 저녁 현우는 늦게까지 볕단을 나르느라 고단한 몸을 이끌고 집으로 돌아왔다. 마루에는 그를 위해 정갈하게 차려진 저녁상이 기다리고 있었다. 따끈한 밥과 소박하지만 정성스레 만든 반찬들 옆에는 지연이 낮에 냇가에서 함께 주워온 작은 들국화 한 송이가 놓여 있었다. 현우는 말없이 밥을 먹기 시작했고 지연은 그의 곁에 조용히 앉아 있었다. 밥 한 술을 뜬 현우가 지연을 바라보며 말했다. 오늘 하루의 고단함이 지연 씨가 차려준 이 밥상 앞에서 눈 녹듯 사라지는구려. 밥맛도 꿀맛이지만 이 들국화는 또 어찌 이리 곱소. 지연이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다. 현우 씨 고생하시는데 제가 드릴 것이 이런 것밖에 없어서요. 낮에 냇가에서 현우 씨 생각이 나기에 마음에 드실지 모르겠습니다. 마음에 들다마다요. 세상 어떤 귀한 꽃보다 지금 내 눈에는 이 국화가 가장 곱습니다. 마치 지연 씨처럼 말이오. 현우는 밥그릇을 내려놓고 지연의 손을 가만히 잡았다. 지연은 놀라 손을 빼려 했지만 현우의 따뜻하고 강한 손길에 인해 잠잠해졌다. 달빛이 창호지를 통해 희미하게 흘러들어오는 방 안에서 두 사람은 말없이 서로의 눈을 바라보았다. 현우의 눈빛에는 지연을 향한 깊은 연정과 보호해주고 싶은 마음이 가득 담겨 있었고 지연의 눈빛은 불안함 속에서도 현우에게 의지하고픈 마음과 설렘으로 흔들리고 있었느니라. 비록 시작은 우연이었고
지연의 과거는 여전히 안개 속이었지만 두 사람의 마음은 어느새 서로를 향해 깊어지고 있었다. 현우와 지연의 마음이 서로에게 조용히 스며들고 있던 그 무렵 현우가 몸담고 일하는 주인 댁인 김대감 집안에는 작은 근심거리가 생겨나고 있었다. 다름 아닌 집안의 어른이신 김대감께서 며칠 밤이고 연이어 뒤숭숭한 꿈자리에 시달리고 계셨기 때문이었다. 평소 과묵하고 위험 있던 대감이었으나 반복되는 불길한 꿈 때문인지 근래에는 얼굴에 수심이 가득한 날이 많았다. 하루는 현우가 아침 일찍 대감댁 마당을 쓸고 있을 때 대감이 직접 현우를 불러 세웠다. 그의 목소리에는 평소와 다른 깊은 고민의 흔적이 묻어 있었다. 현우야, 잠시 이리 와보거라. 내게 할 말이 있다. 현우는 하던 일을 멈추고 공손히 대감 앞으로 다가섰다. 대감은 잠시 뜸을 들이다가 나직한 목소리로 입을 열었다. 자네도 알다시피 내가 요즘 밤잠을 통 설치고 있다네. 밤마다 기이한 꿈을 꾸는데 그 내용이 영 마음에 걸려서 말일세. 현우는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대감의 다음 말을 기다렸다. 꿈속에서 말이네. 우리 집 뒤뜰 너머 작은 언덕 근처에서 아주 보기 드문 귀한 새 한 마리가 날개를 다쳐 피를 흘리며 쓰러져 있더군. 그 새가 나를 보며 어찌나 애처롭게 울며 살려달라 청하는지. 그 모습이 생시처럼 너무도 생생하여 잠에서 깨고 나서도 한참을 가슴이 두근거렸다네. 대감은 말을 하며 미간을 찌푸렸다. 한두 번이면 그러려니 하겠는데 벌써 나흘 밤이나 똑같은 꿈을 꾸었지 뭔가. 이러니 내 마음이 편할 리가 있겠나. 복 가솔들 중에 누가 아프려나 염려도 되고 또 한편으로는 필시 예사롭지 않은 징조가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어 이리 답답한 심정일세. 너는 어찌 생각하는가? 현우는 주인의 깊은 시름에 찬 얼굴을 보며 함께 마음이 무거워지는 것을 느꼈다. 대감이 자신에게 이리 속내를 털어놓으시는 것이 흔치 않은 일이었기에 사안이 가볍지 않음을 짐작할 수 있었다. 그날 저녁 대감댁에서 돌아온 현우의 얼굴에는 낮에 들었던 주인 어른의 이야기가 남긴 근심의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다. 마루에서 저녁 식사를 돕고 있던 지연은 말수가 부쩍 줄고 생각에 잠긴 듯한 현우의 모습을 보고 걱정스러운 마음에 조용히 그 까닭을 물었다. 현우는 한숨을 쉬며 낮에 김대감과 나누었던 대화, 특히 며칠째 반복된다는 그 기이하고 불길한 꿈 이야기를 지연에게 조심스레 털어놓았다. 주인의 깊은 시름이 마치 자신의 시름인 양 그의 마음도 무겁다고 덧붙였다. 현우의 이야기를 듣는 동안 지연의 표정에 미묘한 변화가 일었다. 상처 입은 귀한 새, 뒤뜰의 언덕. 그 단어들이 마치 희미하게 잊혔던 종소리처럼 그녀의 머릿속 어딘가를 부드럽게 건드리는 듯했다. 온전한 기억은 아니었으나 아주 어렸을 적 아버지를 따라 산과 들을 다니며 땅의 모양새나 기운 같은 것을 살피던 흐릿한 풍경이 안개처럼 피어올랐다. 아버지가 풍순이 지린이 하는 어려운 수어들을 사용하며 무언가를 설명하려 애쓰던 모습도 어렴풋이 떠오르는 듯했다. 명확한 지식은 아니었지만 가슴속에서 무언가가 강하게 꿈틀거리는 것을 느꼈다. 그녀는 잠시 생각에 잠겨 있다가 이윽고 결심한 듯 현우를 바라보며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현우 씨,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 혹 신뢰가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현우는 의아한 눈빛으로 지연을 바라보았다. 혹시 대감 어르신께서 꾸신다는 그 꿈이 단순히 불길한 징조가 아니라 그 댁의 터, 그러니까 땅과 관련이 있는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땅과 관련이 있다니 그게 무슨 말이오, 지연 씨. 예, 제가 왜 이런 생각을 하는지는 스스로도 잘 모르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저는 기억이 온전치 못하니까요. 하지만 아주 어렴풋하게나마 돌아가신 제 아버님께서 생전의 산세를 살피고 땅의 기운을 읽는 그런 일을 하셨던 것도 같습니다. 그래서인지 대감 어르신의 꿈 이야기가 제게는 예사롭게 들리지 않습니다. 귀한 새가 다친 곳이 집 뒷뜰 언덕이라 하셨지요. 혹시 그 언덕이나 그 주변 땅에 무슨 문제가 생긴 것은 아닐까요?
땅의 기운이 상하면 그런 좋지 않은 일이 꿈으로 나타나기도 한다고 들은 것 같기도 합니다. 현우는 지연의 말에 크게 놀라 눈을 동그랗게 떴다. 기억도 없는 그녀가 풍수지리까지 언급하며 땅의 문제를 이야기하는 것이 믿기 어려웠지만 그녀의 눈빛은 더없이 진지했고 그 추측에는 무시할 수 없는 설득력이 느껴졌다. 자신의 주인을 괴롭히는 악몽의 실마리가 어쩌면 지연의 이 직감 속에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현우의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다. 땅의 문제가 정말 그런 것일 수도 있겠구려. 지연 씨 말을 듣고 보니 전혀 허무맹랑한 소리는 아닌 듯하오. 하지만 어찌 확인을 할 수 있겠소? 현우는 지연의 말에 담긴 진지함과 일리 있는 추측에 깊은 인상을 받았다. 기억을 잃어버린 그녀가 어찌 풍수지리에 대해 알겠냐는 의구심도 잠시 들었지만 그것보다는 그녀의 맑고 진실된 눈빛 그리고 주인을 향한 순수한 염려의 마음이 더 크게 다가왔다. 또한 김대감을 며칠 밤이나 괴롭히는 그 불길한 꿈의 정체를 밝힐 수만 있다면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무엇이든 해봐야 한다고 생각했다. 다음 날 이른 아침 현우는 다시 김대감을 찾아가 용기를 내어 아뢰었다. 그는 간밤에 지연과 나누었던 대화와 그녀가 조심스럽게 제시했던 추측, 즉 대감의 꿈이 땅의 문제와 관련 있을지도 모른다는 가능성에 대해 소상히 고했다. 대감 마님, 송구하오나 어젯밤 지연이라는 아이와 대감 마님의 꿈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 아이의 말이 혹 대감 마님의 꿈이 단순한 흉몽이 아니라 집 뒤뜰 언덕 땅에 어떤 문제가 생겨 나타나는 징조일 수도 있지 않겠냐옵니다. 그 아이의 아비가 생전에 땅의 형세를 보는 일을 했을지도 모른다 하니 전혀 근거 없는 말은 아닐지도 모르겠습니다. 부디 헤아려 주시옵소서. 김대감은 현우의 말을 듣고 처음에는 어처구니가 없다는 듯 헛웃음을 지었다. 기억도 없는 계집아이의 추측을 믿고 선산이나 다름없는 집 뒤 언덕을 살핀다는 것이 가당키나 한 일이겠는가. 허허. 현우야, 내가 평소 미련하리만치 우직한 녀석인 줄은 알았다만 기억도 없는 아이의 말을 이리 진지하게 나에게 고할 줄은 몰랐구나. 땅에 문제가 있다니. 하지만 대감은 이내 깊은 생각에 잠겼다. 현우는 평소 과묵하고 성실하며 허튼 말을 하는 자가 아니었다. 그런 그가 이토록 진지하게 아뢰는 데는 필시 이유가 있을 터였다. 무엇보다 며칠째 자신을 괴롭히는 그 섬뜩하고 생생한 꿈의 내용이 그의 마음을 무겁게 짓누르고 있었다. 믿져야 본전이라는 생각도 들었다. 하나의 말을 들으니 일리가 없는 것도 아니로구나. 내 충심을 믿고 도의 내 마음의 불안을 떨치기 위해서라도 확인은 해 보아야겠다. 좋다. 내일 아침 동이 트는 대로 너와 그 지연이라는 아이를 데리고 직접 그 언덕으로 가보겠다. 내 눈으로 봐야 직성이 풀릴 듯하구나. 마침내 대감의 결단이 내려졌다. 현우는 즉시 지연에게 달려가 이 소식을 전했다. 자신의 말이 대감에게 전해지고 받아들여졌다는 사실에 지연은 놀라면서도 어쩌면 이것이 자신의 잃어버린 과거와도 연결된 중요한 실마리가 될지도 모른다는 알 수 없는 예감에 조용히 가슴이 뛰는 것을 느꼈다. 다음날 동이 트자마자 김대감은 약속대로 현우와 지연을 데리고 집 뒤뜰 넘어 꿈에 나타났다는 언덕으로 향했다. 이른 아침에 스산한 기운과 안개가 덜 거친 언덕은 어딘가 모르게 신비로우면서도 긴장된 분위기를 자아냈다. 언덕에 도착하자 지연은 다른 생각은 모두 잊은 듯 그 자리에서 주위의 지형과 땅의 기운을 살피기 시작했다. 그녀는 천천히 걸음을 옮기며 풀과 나무의 상태, 바람의 방향, 땅의 미세한 높낮이 차이까지 세심하게 관찰했다. 마치 오래전 익혔던 지식을 더듬듯 그녀의 눈빛은 예리하게 빛나고 있었다. 한참 동안 언덕을 오르내리며 살피던 지연의 발걸음이 마침내 한 곳에서 멈춰섰다. 다른 곳보다 유난히 풀이 드물고 자세히 보니 땅이 살짝 내려앉은 듯한 흔적이 있는 곳이었다. 지연은 그 지점을 가리키며 대감에게 고했다. 대감 마님, 아무래도 이곳인 듯합니다. 다른 곳과 달리 이곳의 땅 기운이 매우 불안정하고 막혀있는 듯한 느낌이 강하게 듭니다. 제 미천한 짐작으로는 땅 속에 무언가 부정한 것이 묻혀 이 언덕에 좋은 기운, 나아가
이 댁의 가훈까지 해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염려스럽습니다. 김대감은 지연이 가리키는 곳을 매서운 눈으로 살펴보았다. 평범해 보이는 땅이었지만 지연의 확신에 찬 목소리와 태도, 그리고 무엇보다 자신을 괴롭히던 생생한 꿈 때문에 그는 더 이상 망설일 수 없었다. 그는 뒤따라온 하인들에게 엄하게 명했다. 뭘 하고 있느냐? 당장 저 아이가 가리킨 저곳을 파헤쳐 보거라. 무엇이 나오든 내 눈으로 직접 확인해야겠다. 대감의 불호령에 하인들이 분주하게 움직여 삽과 괭이로 땅을 파기 시작했다. 현우와 지연, 그리고 김대감은 숨을 죽이고 그 광경을 지켜보았다. 흙이 파헤쳐질수록 긴장감은 더해갔다. 얼마 파내려가지 않아 퍽 하는 둔탁한 소리와 함께 삽 끝에 무언가 단단한 것이 걸렸다. 하인들이 조심스럽게 주변 흙을 걷어내자 땅속에서 오래되어 빛이 바른 자그마한 나무 상자 하나가 모습을 드러냈다. 모두의 시선이 그 상자에 집중되었다. 현우가 앞으로 나서 상자를 조심스럽게 땅 위로 끌어올려 묻은 흙을 털어냈다. 낡고 녹슨 걸쇠를 힘들게 열자 삐걱 소리를 내며 상자 뚜껑이 열렸다. 상자 안을 들여다본 순간 그 자리에 있던 모든 사람들은 경악을 금치 못했다. 상자 바닥에는 고운 비단이 깔려 있었고 그 위에는 싸늘하게 식어버린 작은 새의 앙상한 뼈가 놓여 있었다. 틀림없이 지난 며칠간 김대감의 꿈속에 나타나 피를 흘리며 애처롭게 울던 바로 그 귀한 새의 모습이었다. 꿈속의 장면이 현실로 눈앞에 나타나자 김대감은 잠시 현기증을 느끼는 듯 비틀거렸다. 그리고 사람들의 시선은 새의 뼈 옆에 놓인 또 다른 물건으로 향했다. 그것은 세월의 흔적으로 누렇게 변색되고 군데군데 좀이 슬어 구겨진 서찰 한 장이었다. 김대감은 떨리는 손으로 그 빛바랜 서찰을 집어들었다. 오래되어 가장자리가 해지고 군데군데 좀먹은 종이를 조심스럽게 펼치자 그의 눈에 익숙한 필체가 드러났다. 그것은 몇 해 전병으로 세상을 떠난 그의 집안에서 오랫동안 일했던 옛 집사 최 씨의 것이 틀림없었다. 대감은 불안한 마음으로 서찰을 읽어 내려가기 시작했다. 서찰의 첫머리는 죽음을 앞둔 자의 참회로 시작되었으나 뒤이어 드러나는 내용은 실로 충격적이고 악독하기 그지없었다. 옛 집사 최 씨는 자신이 대감의 재물을 오랫동안 탐내왔으며 급기야는 대감의 운세를 꺾어 재산을 가로챌 목적으로 일부러 구하기 힘든 귀한 새를 잡아다 목숨을 끊어 이곳 언덕에 묻었다고 고백했다. 땅의 기운을 해치고 집안의 흉조가 들게 하여 가세를 기울게 하려는 참혹한 음모였던 것이다. 김대감은 믿었던 자의 배신에 치를 떨며 서찰을 읽어 내려갔다. 허나 더 경악스러운 내용은 뒤에 이어졌다. 최 집사의 악독한 음모를 눈치챈 사람이 있었으니 그는 바로 대감의 밑에서 일하던 정직하고 충성스러운 아랫사람 강석진이었다. 최 집사는 자신의 죄가 탄로 날까 두려워 강석진을 제거하려 하였으나 실패하자 대신 온갖 거짓말로 누명을 씌워 그를 위험에 빠뜨렸다. 서찰에는 그 충직했던 강석진의 이름과 함께 그에게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어린 딸이 하나 있었다는 사실까지 상세히 적혀 있었다. 그리고 대감이 숨을 삼키며 읽어 내려간 그 이름 아래 괄호처럼 덧붙여진 딸의 이름은 바로 지연이었다. 최 집사는 자신의 악행이 완전히 묻히지 않을 것을 염려하여 결국 그 충직한 아버지 강석진의 이어딸인 지연마저 해치려 했다. 그는 사고를 위장하여 지연에게 치명적인 위해를 가하려 했고 비록 목숨은 건졌으나 그 끔찍한 사고의 충격으로 지연이 과거의 모든 기억을 잃게 되었다는 참혹한 진실이 마지막에 적혀 있었다. 모든 내용을 읽은 김대감은 손에서 서찰을 떨어뜨렸다. 그의 얼굴은 분노와 경악, 그리고 평생을 믿었던 자에게 당한 배신감과 자신의 충직한 신하를 지켜주지 못했다는 죄책감으로 하얗게 질려 있었다. 이럴 수가. 천하에 용서 못할 놈. 그 충직했던 강석진이를 그리 만들고 그 어린 것에게까지. 내가 어찌 이런 자를 그토록 믿었단 말인가. 대감은
땅바닥에 주저앉아 통탄했다. 현우 역시 엄청난 충격에 휩싸여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창백해진 얼굴로 지연을 바라보았다. 지연은 서찰의 내용과 대감의 말을 온전히 이해하지는 못했지만 아버지 강석진 사고 최 집사와 같은 단어들이 들려올 때마다 극심한 고통이 밀려오는 듯 머리를 감싸쥐며 괴로워했다. 잃어버렸던 기억의 파편들이 희미하게 그녀를 핥히는 듯 보였다. 마침내 모든 비밀이 밝혀지는 순간이었다. 모든 끔찍한 진실이 밝혀지자 김대감의 분노와 슬픔은 이루 말할 수 없었다. 그는 즉시 관아에 연락하여 도주 중이던 옛 집사 최 씨를 체포하도록 명하였고 상자 속에서 나온 서찰은 그의 모든 죄악을 증명하는 결정적인 증거가 되었다. 결국 최 씨는 법의 엄정한 심판을 받아 마땅한 처벌을 받게 되었으며 그동안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고통받았던 충직한 신하 강석진의 이름은 마침내 모든 오명을 벗고 그 명의를 되찾게 되었다. 김대감은 강석진의 무덤을 찾아가 눈물로 사죄하고 그의 넋을 위로하였다. 한편 아버지 강석진의 이름과 최 집사의 만행 그리고 대감의 절규 속에서 지연은 잃어버렸던 기억의 파편들을 고통스럽게 맞이하고 있었다. 머리가 깨질 듯한 아픔과 함께 행복했던 어린 시절의 기억, 아버지의 따뜻한 얼굴, 최 집사의 교활한 눈빛, 그리고 자신에게 닥쳤던 그날의 끔찍한 사고와 고통이 생생하게 되살아났다. 모든 기억이 제자리를 찾았을 때 지연은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다. 그녀는 비로소 자신을 구해준 생명의 은인인 현우와 친어머니처럼 따뜻하게 보살펴준 박씨 부인을 온전한 기억으로 마주보았다. 현우 씨, 아주머니, 이제야 모든 것이 기억났습니다. 죽을 목숨을 구해주시고 기억조차 없는 저를 이토록 거두어 주신 한 해 같은 은혜, 이 목숨 다하는 날까지 결코 잊지 않겠습니다. 지연의 진심 어린 눈물에 현우와 박씨 부인의 눈시울도 붉어졌다. 모든 소동이 가라앉고 집안이 안정을 되찾은 후 김대감은 현우와 지연을 자신의 앞으로 정중히 불렀다. 그의 얼굴에는 두 사람에 대한 미안함과 고마움 그리고 대견함이 복잡하게 얽혀 있었다. 현우야, 그리고 이제는 강진사의 따님이라 불러야 마땅하겠지. 지연 아가씨, 이번 일은 오롯이 두 사람의 지혜와 용기 덕분에 해결할 수 있었네. 내 어리석음과 불찰로 인해 충직한 강진사와 아가씨가 겪어야 했던 고통을 생각하면 내 죄가 너무도 크네. 대감은 진심으로 사과하며 고개를 숙였다. 현우, 자네는 비록 신부는 미천하나 그 심성이 하늘처럼 맑고 정직하며 용기 있는 청년이야. 그리고 지연 아가씨는 그 아비의 피를 이어받아 참으로 총명하고 마음이 깊으며 어려움 속에서도 빛을 잃지 않는 인재로구나. 내 두 사람에게 이 은혜를 갚고 또한 내 마음의 빚을 조금이나마 덜고자 하네. 대감은 두 사람을 번갈아 보며 흐뭇한 미소를 지었다. 내가 보기에 두 사람은 하늘이 맺어준 인연이 아닌가 싶네. 서로를 아끼고 의지하는 모습이 더없이 아름다워 이해내 두 사람의 앞날을 축복하며 혼사를 주선하고자 하네. 또한 두 사람이 편안히 살림을 꾸려나갈 수 있도록 기름진 땅과 함께 번듯한 새 집을 마련해 줄 것이니 부디 나의 이 성의를 거절하지 말아주게. 현우와 지연은 대감의 갑작스러운 제안에 놀라 서로를 바라보았다. 하지만 그들의 눈빛 속에는 이미 서로를 향한 깊은 사랑과 신뢰가 가득 차 있었다. 두 사람은 벅찬 감동과 감사함으로 고개를 숙여 대감의 뜻을 받아들였다. 머지않아 현우와 지연은 김대감과 박씨 부인 그리고 마을 사람들의 따뜻한 축복 속에서 백년가약을 맺었다. 대감이 마련해준 아담하고 양지 바른 새집에서 그들은 박씨 부인을 정성껏 모시며 소박하지만 행복이 가득한 새로운 삶을 시작했다. 숱한 시련과 오해 속에서 피어난 그들의 사랑은 더욱 단단하고 값진 것이었으며 진실된 마음과 용기가 결국 행복을 가져다 준다는 것을 보여주는 듯했다. 그리하여 현우와 지연은 마침내 부부의 연을 맺고 어머니 박씨 부인을 모시며 오래오래 행복하게 살았느니라. 모든 거짓과 악행은 결국 그 죗값을 치르게 되었고 감추어졌던 진실은
마침내 밝은 햇빛 아래 드러났으며 어질고 착한 이들은 실현 끝에 합당한 복을 받게 되었다.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아무리 깊은 어둠과 간악한 거짓이 세상을 뒤덮으려 할지라도 결국에는 세상을 밝히는 것은 따스하고 진실된 마음과 굳건한 용기임을 일깨워주고 있느니라.